통정 허위 표시입니다. 표시를 허위로 한다는 점에 대해서 서로 통정한 거죠. 이 통정이라는 것은요, 합의나 또는 양해하고 같은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알아야지만이 합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알아야지만이 양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합의 그러면 알고 합의하는 거고요. 양해 그러면 알고 양해한 거예요. 실제 시험 응용 관련해서는요, 안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게 맞아요. 안 것만으로는 합의가 아니에요. 이거 안 것만으로는 합의가 아닙니다. 이걸로는 부족해요. 따라서 허위 표시임을 알았다. 상대방의 허위 표시임을 알았다. 그걸로는 통정 허위 표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합의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또 이 통정이라는 것은요, 합의, 즉 상대방이 항상 있어야지 되죠. 다른 사람과 짜려면은, 즉 다른 사람, 상대방이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에만 통정 허위 표시 무효 규정이 적용되는 거예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는 짤 사람이었기 때문에, 상대방이었기 때문에 통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민법상 그 통정 허위 표시 규정이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그 비진의 표시 있죠. 비진의 표시에는 단독행위에 적용된다고 그랬어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에도 적용이 되고요.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에도 적용이 되는 게 비진의 표시입니다. 양자를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기억이 오래가요. 통정 허위 표시에서 소유권 취득 여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상대방과 짰기 때문에 상대방은 항상 악의입니다. 따라서 효력이 없다. 즉 허위 표시에 대해서 서로 짰죠. 그래서 항상 소유권 취득을 못해요. 근데 제3자가 나라고 가정해요. 전득자도 나라고 가정하고요. 근데 내가 선이면 오케이죠. 소유권 취득합니다. 내가 선이면 오케이고 소유권 취득, 내가 선이면 소유권 취득해요. 근데 내가 악이라 할지라도 앞부분에서 소유권 취득을 했어요. 그럼 저는 악이라 할지라도 소유권 취득합니다. 내가 선이면은 항상 동글뱅이, 내가 악이라 할지라도 앞부분에서 동글뱅이가 나왔으면은 항상 동글뱅이라 그랬어요. 이 로직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악이면은 X, 내가 악이면은 X, 내가 악이면 X, 내가 선이면은 동그라미, 즉 앞부분이 X이든 말든 나만 잘하면 돼요. 내가 선이면 동그라미, 내가 선이면은 동그라미, 내가 선이면 동그라미입니다. 근데 내가 악이어도 특이하게 앞부분이 동그라미면은 나는 동그라미가 되는 거예요. 항상. 이 부분은 이제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 당사자 간에는, 즉 상대방이 허위 표시임을 알았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무효를 가지고 선이, 제3자가 선이랍니다. 그럼 항상 동그라미죠. 그래서 그 무효 가지고 대항을 할 수 없는 거죠. 선이 제3자에게는. 왜냐하면 선의자가 소유권 취득하는 동그라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입증에 대한 겁니다. 이 입증하는 게 쉽지 않죠. 즉 부담스럽습니다. 이거 책임입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사고 친 사람이 입증 책임을 져야죠. 어려운 일을 왜 아무것도 모르는 잘못 없는 제3자가 책임을 질 수는 없잖아요. 공평의 원칙상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기 싫은 일은 누가 해야죠? 사고 친 사람이 해야죠. 그래서 입증은 무효 주장자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 무효 주장자 누구죠? 짠 사람들이죠. 통정한 사람들, 통모한 사람들입니다. 사고 친 사람들이 입증 책임을 져야죠. 가장매매는 무효, 그 배우의 증여는 유효. 이 케이스는 이겁니다. 아버지가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어요. 즉 증여입니다. 그런데 고지고대로 하면은 이 증여에 대해서 중과세가 돼요. 세금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부자가 잔머리를 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매매라고 하자. 매매 계약서를 씁니다. 그러면은 매매로 보는 게 맞을까요? 증여로 보는 게 맞을까요? 당국에서는 증여로 봅니다. 중과세 매겨야죠. 그리고 이 매매는요, 가장 매매였죠. 매매에 대해서는 허위로 하기로, 허위 표시하기로 서로 통모한 겁니다. 허위 표시는 무효죠. 그런데 그 속에 들어있는 증여는 진짜였죠. 양 당사자 의사 합치가 있었죠. 그래서 성립합니다. 증여로서. 그리고 효력도 발생합니다. 채무자의 통정 허위 표시로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채권자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채무자는 이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이죠. 이 돈을 갚아야 되는데 본인의 유일한 재산이 집 한 채 있다고 합시다. 근데 이 집을 제3자, 다른 사람한테 판 것으로, 즉 매매한 것으로 가짜 계약서를 작성하고 가짜로 등기까지 경료를 시켜버립니다. 채무자 재산이 이 집 한 채였는데 그러면 이 채권자는 돈을 받을 길이 이제 없죠. 이러한 상황 인식하에서 나머지 지문 읽어봅시다. 자, 채무자의 통정 허위 표시랍니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죠. 채무자하고 제3자가 서로 짰다 그랬죠. 이 가짜로. 그럼 통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가장 매매죠. 가짜로 매매한 거예요. 등기도 가짜입니다. 표시만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허위 표시죠. 그러면은 당사자 사이, 즉 채무자하고 제3자 사이는 등기도 무효고 계약도 무효고 다 무효입니다. 그러죠. 108조에 있죠. 이게 당사자 사이에는 언제나 무효예요. 그러면 이 등기도 무효이고 매매도 무효였기 때문에 원래 그러면 채무자 소유네요. 이 집은. 그러면은 채권자 취소권에서 취소권 행사 이 말이 나오는데 취소할 필요도 없죠. 왜? 원래부터 채무자 소유였으니까. 왜냐면 이 계약이나 등기가 다 무효니까 소유권 이전이 없는 것이 되고, 그러면 결국은 채무자 소유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취소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취소할 필요도 없죠. 이런 경우. 그죠? 그런데 판례에서는 이 채권 관계, 채권자에게는요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한테는 취소권을 줍니다. 사해행위 취소라고 그러는데요. 사는요 사기쳤다는 뜻이고요. 해는 해롭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사해행위 취소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이러한 경우 채권자에게는 취소권을 줍니다. 무효이니까 취소권 행사 못한다. 그게 아니고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는 게 대부분 판례입니다. 외우세요.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파산 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파산 관제인 선이다. 자, 파산 상황이죠. 파산은 이거죠. 누군가가 지금 빚이 너무 많아서 엎어진 거예요.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은 겁니다. 아까 빚이 너무 많아서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을 파산 채무자라고 그러죠. 파산 채무자. 이 파산 채무자로부터 돈 받을 사람이 누구죠? 파산 채권자죠. 통상적으로 이 파산 채권자는 여러 명 있어요. 자, 다음은 파산 관제인입니다. 이 파산 관제인은 누굴까요? 이 파산 재산에 대해서 그 파산 재산을 관리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를 파산 관제인이라고 그러고요. 파산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해주는 사람인데 법원으로부터 선임된 사람이에요. 이 파산 관제인은 뒤에서 또 문제로 나오지만 우리가 제3자라 그럽니다. 이 제3자인 파산 관제인의 선의 악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요. 파산 채권자의 선의 악의 유무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 다시 설명드립니다. 지금 어려워요, 내용이. 파산 채권자가 알았냐 몰랐냐 가지고 파산 관제인이라는 다른 사람의 선의 악의 유무를 판단하는 겁니다. 원래 자 보세요. 제3자의 선의라 하면요. 이 제3자가 알았냐 몰랐냐 이 사람을 가지고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보는 게 파산 관제인의 선의를 보는데 파산 관제인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파산 채권자라는 사람, 다른 사람의 선의 악의로 갖고 파산 관제인의 선의 악의를 판단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죠.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니까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 기억할 점, 시험에 나오는 것만 봅시다.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모악악입니다. 앞부분은요, 파산 채권자예요. 뒷부분은요, 파산 관제인입니다. 파산 채권자 모두가 악의이면 파산 관제인은 악의입니다. 그럼 그 외에는요, 뭐가 있죠? 일부가 악의인 경우가 있겠죠? 또 일부가 선인 경우가 있겠죠? 이 경우는 뭐다? 다 선입니다. 모악인 경우에만 파산 관제인은 악이고요. 앞부분이 모악이 아니라면 무조건 선인 거예요. 자, 방금 외운 모악악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자, 파산 채권자가 앞에 나옵니다. 모두가, 이거 맞네요. 악이, 맞죠? 근데, 않는 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모악, 악이 아닌 다른 거죠. 다른 것은 뭐가 있죠? 선이밖에 없죠. 그래서 선입니다. 그래서 맞죠? 자, 총 파산 채권자 기준으로 맞습니다. 이 채권자 모두니까 총 파산 채권자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총 파산 채권자를 기준으로 해서 파산 관제인의 선의 악의를 판단하는 겁니다. 통정의 표시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파산 관제인 또 나왔네요. 파산 관제인은 파산 채권자 일부가 선이라면 선이다. 자, 모악악이라 그랬죠? 모악악이 아닙니다, 지금. 일부가 선이라 그랬죠? 그럼 모악악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무조건 선이라 그랬잖아요, 아까. 이렇게 유치한 게 강력한 겁니다. 반드시 외우세요. 유치하게 외우세요. 모악악이어야 됩니다. 그 외에는 뭐다? 다 선입니다. 대리인의 통정허위 표시에서 본인은 제3자가 아니다. 본인의 대리인이 통정허위 표시했어요. 이 본인은 이와 같은 통정허위 표시 그 이전부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게 아닌 거예요. 새로운 이해관계 이게 아닙니다. 그 전부터 있었어요, 본인은. 그래서 제3자가 아니다. 맞습니다. 통정허위 표시에서 제3자가 되려면요. 본인이 있고 대리인이 있고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있는 경우에 이 통정허위 표시에 기초해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 이 사람이 해야 되는데 본인은 이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잖아요. 그 전부터 있었잖아요.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통정허위 표시에서 말하는 제3자가 아닌 거예요. 가장소비대차 관련 대여금 채권의 선의의 양수인은 제3자이다. A와 B가 가짜로 돈 빌려주고 받은 것으로 했어요. 근데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즉 선의이죠. 진짜인 줄 알고 그 채권을 양수한 겁니다. 그러면은 가장소비대차 이 허위 표시를 기초로 해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죠. 선의자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는 제3자가 아니다. 맞습니다. A와 B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C를 수익자로 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 수익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 수익자는 이 계약으로부터 새로이 뭔가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다시 읽으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는 제3자가 아니다. 맞죠? 암기하는 방법은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는 제3자가 아닌데 그 제3자가 그 제3자가 아니다. 이렇게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통정의 표시, 옳은 것은 판례가. 통정의 표시는 표의자가 의식적으로 진의와 다른 의사표시를 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다면 성립한다.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안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왜 그러죠? 여기서 이 통정이라는 건요, 합의거든요. 알고 합의하는 거죠. 근데 알기만 한 거죠. 그러면 부족해요. 합의가 아직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틀린 겁니다. 가장행위가 무효이면 이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허위 표시에 대해서 서로 합의한 거죠. 그래서 이 가장 가짜거든요. 효력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효입니다. 은닉행위도 무효다. 이 부분이 틀렸네요. 은닉행위는 이게 알맹이고 진짜죠. 증여 기억하시죠? 증여세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유효가 돼요. 숨겨진 행위, 이 증여에 대해서는 진실한 양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은닉행위는 유효입니다. 만약에 이 증여, 즉 은닉행위를 무효로 봐버리면은 세금 포탈자들 엄청 좋아할 거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3번 질문. 대리인이 본인 몰래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상대방과 통정허위 표시를 했답니다. 그러면 본인은 주장할 수 있다는데 본인이 아니죠. 본인은 대리행위 효과가 기속되는 당사자이지 제3자가 아니에요. 제3자를 하려면 이렇게 되죠. 본인이 있고 대리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는데 이 대리행위에 기초해서 새로운 법률관계 맺은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본인은 여기에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3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4번. 민법 제108조 제2항에 따라 보호받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통정허위 표시 무효로서 대항할 수 없다. 자, 표를 한번 볼까요? 제3자 여기 있죠? 나만 잘하면 돼. 기억나시죠? 선의이면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이거죠. 통정허위 표시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4번 지문은 맞는 겁니다. 5번 지문. 가장소비 대차 계약이랍니다. 여기서 그 대금 채권의 선의의 양수인이죠. 양수했는데 선이랍니다. 그럼 보호받는 제3자가 맞죠? 아니다 했으니까 틀렸어요. 통정허위 표시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1번. 통정허위 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위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된다. 맞네요. 이 통정은 합의를 의미합니다. 통정허위 표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채권자 취소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채무자가 통정허위 표시에 의해서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채권자가 그 가장행위를 취소할 수 있어야 되죠. 그 말입니다. 3번. 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장했대요. 그럼 알맹이는 증여이고 가장한 것은 매매죠. 그래서 매매는 무효죠. 왜냐하면 효력이 없는 것을 합의했으니까 무효이고 진짜는 이거죠. 진짜 의사가 합치 있었죠. 그래서 증여에 대해서 국가에서 증여세를 매긴다는 거죠. 그래서 증여 모두 무효 그러면 틀렸네요. 증여는 유효입니다. 통정허위 표시 무효로 대항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는 통정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맞습니다. 법률상 이해관계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된다. 맞아요. 5번. 통정허위 표시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할 때 파산 관제인에 대해서 물어봤네요. 파산 관제인은 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선이 맞죠. 왜냐하면 모악 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모악 악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 외에 나머지는 다 선이죠. 선이 맞습니다. 통정허위 표시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판례에 의한 기억 파산 선고를 받았다. 그럼 파산 선고를 받으면 누구죠? 파산 채무자겠죠. 가장 채권자 맞죠? 왜냐하면 파산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가장 채권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채권 이 말이 나왔으니까 통정허위 표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이 가장 채권을 가지고 선의 제3자로 볼 수 있다면 이 재산을 공정하게 파산 채권자에게 나눠줄 의무가 파산 관제인에 있는 거죠. 즉 가장 채권자 이후에 파산 선고가 있었고 그로 인해 파산 관제인이 선임되었으니까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 맺은 자 맞네요. 가상 채권자 이후에 새롭게 등장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3자가 맞습니다. 니은번 가장 채무를 보증하고 자 보증인이네요. 그 보증 채무를 이행까지 했답니다. 그럼 채무자 대신에 이행한 거죠. 그럼 채무자에게 그 돈 달라고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죠. 따라서 구상권에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제3자가 맞습니다. 내용이 복잡하게 계속 뭐가 전개가 되잖아요. 그럼 새로운 이해관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3자입니다. 차주와 통정하여 가장 소비 대차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계약을 인수한 자. 차주는 돈 빌린 사람이죠. 그러니까 돈 빌려준 사람 누굴까요? 은행이죠. 이 사람이 대주입니다. 근데 이 돈 빌려준 소비 대차 계약이 가짜라는 거예요. 둘이 짜고 한 겁니다. 차주하고 대주가. 근데 그 인수한 사람이 또 이 돈 빌린 사람, 가짜로 빌린 사람, 이 사람과 또 짰대요. 그럼 이 사람 보호 가치 있는 제3자 맞습니까? 아니죠. 차주, 대주 짰고 인수한 사람도 짰고 다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3자 간에 다 짠 거예요. 근데 이걸 왜 보호합니까? 그래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 맺은 제3자 아닙니다. 통정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판례에 따름 가장 채권이 있는데 이를 가압류했답니다. 그럼 새롭게 한 거죠. 가장 전세권이 있답니다. 근데 여기에 저당권을 취득했대요. 그럼 이거 새롭게 한 거죠. 채권의 가장 양도에서 변제전 채무자 가장
채권자가 있고 가장 채무자가 있는데 이 가장 채무를 양도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변제 전 채무자니까 원래 있었던 사람이네요. 그러면 새롭게 뭐 여기서 발생한 그런 사람이 아니죠. 그 전부터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새롭게 이게 아닌 겁니다. 그 전부터 있었던 이러기 때문에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제3자가 아니에요. 정답은 3번. 4번. 파산 선고를 받은 가장 채권자의 파산 관계인.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은 누구죠? 파산 채무자입니다. 근데 이 채무자의 재산 중에 가장 채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통정 허위 표시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재산을 나눠줘야 되는데 이로부터 나온 게 법원으로 선임된 파산 관계인이 발생했죠. 그래서 이거 제3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계속 전개가 됐어요. 이건 제3자예요. 가장 채무를 보증하고 그 보증 채무를 이행한 보증인. 자, 채무를 이행했죠. 그럼 구상권이 발생하죠. 그래서 뭔가 계속 전개가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 맺은 사람입니다. 통정허위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규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 자, 판례에 따름 기억 통정허위 표시에 의한 채권을 가압류한 자. 자, 통정허위 표시했고 뭔가 계속 전개가 됐죠. 채권을 가압류했고 뭔가 전개됐어요. 새롭게 법률관계 맺은 자, 즉 제3자 맞습니다. 니은 통정허위 표시에 의해 설정된 통정허위 표시가 있었고 여기에 의해서 설정된 전세권 여기에 대해서 또다시 저당권을 받았답니다. 뭔가 계속 전개가 됐어요. 그러면은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 맺은 자 제3자 맞아요. 디귿 대리인의 통정허위 표시에서 본인. 자, 이 본인은요 본인이고 대리인이 있어요. 대리인이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했습니다. 이때 통정허위 표시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새롭게 뭔가를 이해관계를 맺은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새로운 그게 아닌 거예요. 통정허위 표시에 의해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그 제3자가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X. 여기에서 제3자는요, 수익자로서 수익의 의사표시하면은 그 계약의 구성 요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뭐, 여기로부터 새롭게 법률상 이해관계 맺은 사람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해봅시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그 제3자가 아닙니다. 허위표시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판례에 의함. 가장 전세권자의 전세부 채권을 가압류한 자. 가장 이야기가 나오고 이로 인해서 새로이 법률관계 맺었죠. 가압류했으니까. 그래서 제3자에 해당합니다. 허위로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에서 이러한 경우 수익자는 그 제3자가 아니라 했어요.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았답니다. 그러면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자죠.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격려받았다. 어쨌거나 가등기를 격려받았답니다. 그러면 새로운 이해관계 맺었죠. 가장 행위에 기해서 즉 여기에 기초해서 뭔가를 가압류했답니다. 그럼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 맺은 자니까 제3자에 해당합니다. 통정허위 표시 무효에 대항하려는 제3자는 자신이 선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된다. 자, 입증이 어렵습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그러면 사고친 사람이 하죠. 사고친 사람 누구예요? 통정한 사람들, 합의한 사람들, 통보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제3자가 증명하는 거 아닙니다. 제3자의 선의는 추정이 돼요. 매도인이 통정한 허위의 매매를 추인한 경우 이렇게 되죠. 시간이 이렇게 갑니다. 우측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해요. 근데 이게 통정허위 표시로서 가장 매매였죠. 근데 이게 이제 무효이다 보니까 나중에 매도인이 추인한답니다. 여기서 추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의미의 추인은 이거죠. 통정허위 표시 말고 다른데 착오, 사기, 강박 이런 데서는 계약 체결 시점으로 법률행위 당시로 소급해서 그 후로 유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 추인은 취소권의 포기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본 건 통정허위 표시에서 추인할 수 있느냐 그 문제인데 결론적으로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이 경우 인정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통정허위 표시 108조 무효로 한 규정은 있으나 마나한 규정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추인 이런 것은요 착오, 사기, 강박 거기에서만 아까 인정이 된다고 표에서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통정허위 표시 관련 추인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유효로 될 리도 없습니다. 그리고 유효로 해버리면은 민법 제108조 규정이 있으나 마나하게 되는 거예요. 갑은 자신의 토지를 네모로 표시할게요. 을에게 증여하고 세금을 아끼기에 매매로 가장했다. 그러면은 이건 통정허위 표시로 민법 제108조네요. 따라서 증여 이게 진실한 거니까 유효합니다. 그리고 매매는 가짜죠. 허위죠. 그래서 이거는 무효입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은 무효입니다. 기억 지문 볼게요. 갑을사의 매매 계약은 무효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갑을사의 증여는 진짜니까 유효죠. 알맹이죠. 을 명의로 등기를 마치고 그 후 을은 X 토지를 병에게 매도했어요. 병과 관련해서는 소유권 취득하려면 요건이 뭐죠? 선의여야 되죠. 이 경우 무과실일 것은 요건이 아니죠. 무과실이 요건인 것은 한 군데였죠. 비진이 표시해서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이면 유효했었죠. 근데 우리는 지금 통정허위 표시이기 때문에 무과실은 요건이 아닙니다. 리을번 지금 볼게요. 병이 과실이 있더라도 병은 소유권 이게 틀렸죠. 과실이 있거나 없거나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애초에 요건이 아닙니다. 병과 관련해서 선이냐 악이냐 그걸 봐야지 과실 이거 관련해서 소유권 취득한다 취득하지 못한다 이 자체가 틀린 거예요. 디귿 갑은 병에게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있고 이렇게 지금 등기가 넘어갔죠. 근데 갑이 병에게 다이렉트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D급번은 맞는 겁니다. 갑은 자신의 부동산 네모로 표시, 을과 통정한 통정의 표시 108조. 허위의 매매 계약에 따라 이 매매는 그러면은 무효가 되겠네요. 허위라고 했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을에게 해줬답니다. 그 후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즉 선인입니다. 그러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람이죠. 취득. 그에게 등기까지 해줬대요. 다음 중 틀린 것은 판례감. 갑과 을은 매매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맞죠? 왜냐하면 이 매매 계약은 가장 매매죠. 그래서 무효입니다. 그리고 당사자 사이니까 무효인 거예요. 통정 허위 표시는 양 당사자 사이에서는 항상 무효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가장 매매 이 자체가 가장에서 허위였어요. 표시는 했지만 효력이 없는 것으로 서로 합의가 돼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효력이 없는 겁니다. 당사자 사이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갑은 병을 상대로, 병은 누굽니까? 선이 제3자죠. 이 사람은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갑이 병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어요. 3번 병이 소유권 취득하죠. 왜냐하면 선이자지 않습니까? 제3자 중에 선이 제3자니까 그래요. 4번 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병의 악의를 증명해야 된다. 자, 증명은 힘들어요. 입증은 어렵습니다. 누가 해야죠? 사고 친 사람이 해야죠. 통정한 사람이 해야죠. 그래서 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갑이 증명해야 됩니다. 무엇을? 병의 악의를. 그래서 맞는 겁니다. 병이 선이다. 과실 이거는 상관이 없으니까 조건이 아니에요. 요건이 아닙니다. 지금 통정 허위 표시에서는 과실은 요건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자체가 지금 틀린 거예요. 있으면 없으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갑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자, 우리 반사실서행위 그 기억나시죠?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낚이지 말자. 오케이였죠. 즉 이게 있다고 해서 뒷부분이 뭐 무효가 되고 그게 아니었어요. 그대로 유효한 겁니다. 자, 계속 읽을게요. 갑은 을과 통모하여 부동산을 매매 형식을 빌려서 소유권 등기를 마쳤다. 즉 가장 매매네요. 통모하여 매매했으니까 가장 매매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양 당사자 갑과 을 사이에서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1번 지문 갑을 사이 매매 계약은 무효죠. 그리고 을 명의로 등기를 마쳤다. 그러므로 갑은 을에게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양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였기 때문에 을 명의로의 등기도 무효인 거죠. 그래서 원인 무효인 등기이기 때문에 갑은 진정한 소유자로서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계속 읽을게요. 을은 그 사정을 모르는 즉 선의의 제3자 병이네요. 이러한 경우 병은 저당권 설정이 유효하죠. 그래서 이 설정된 저당권은 유효합니다.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3번 병이 과실로 모른 경우에도 저당권 보호되죠. 왜 그러냐면 통정 허위 표시에서 제3자는 선의일 것을 요구하지 무과실일 것은 요건이 아닙니다. 과실 여부는 비진의 표시에서 요건이 됐었죠. 통정 허위 표시에서는 선의일 것 이것만 요건이에요. 4번 병의 저당권 실행으로 이 말은 돈을 못 받게 되니까 경매에 붙였다는 거죠. 그래서 갑이 손해가 발생했다. 이 말은 결국은 경락을 받은 사람이 발생했고 갑은 소유권을 뺏긴 거죠. 그래서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경락을 받은 사람은 뭐 불법행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병은 선의 제3자로서 정당하게 소유권 취득했죠. 그래서 병에게 돈 내놓으라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갑은 본인의 소유권 뺏긴 거 결국은 누구에게? 을에게 청구해야죠. 왜냐면 갑을 사이에서는 매매는 가짜였다는 것을 서로 합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들고 있었어야죠. 딴 사람한테 팔 게 아니고. 그래서 갑이 손해봤기 때문에 을에게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을이 맡아놓은 그 재산을 마음대로 팔아버렸잖아요. 넘겨버렸잖아요. 그래서 손해를 봤기 때문에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병의 저당권 실행으로 제3자가 부동산 매수한 경우 이 저당권은 유효합니다.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없다. 이 부당이득금은 이거죠. 아까 병에게 그 저당권 설정해주면서 돈을 받았잖아요. 그 돈인데 갑과 을 사이의 이 매매 계약은요 무효였죠. 가장 매매니까 무효였습니다. 즉 을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부당이득금 이 돈을 보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갑이죠. 이 돈에 대해서는. 그래서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세요. 이게 좀 말이 길었는데 다시 직관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원래 이 부동산 있죠. 소유자 누굽니까? 갑입니다. 갑과 을 사이에서는 을 소유가 아니에요. 을 소유가 아닌데 을이 자기 것처럼 해가지고 병으로부터 돈을 받은 거예요. 금전을 차용했으니까 돈을 받았죠. 지금 을 호주머니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그 돈은 누구 거죠? 갑과 을 사이에서는 갑 소유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을은
부동산이 자기 게 아니었어요. 애초부터. 지금 맡아두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돈도 원래는 갑에게 갔어야죠. 근데 을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 돈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갑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을에게.